이준석 대표 칼칼한데 맥주 한 잔? 이 보도가 오늘 나와서 꽤 흥미로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것으로 뒤늦게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이 먼저 맥주 한잔 하자라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뵙기로 이렇게 했고, 정치 얘기만 했죠. 저는 주로 윤석열 총장이 지난 이제 총장 퇴임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그런 것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나, 뭐 이런 거 정도, 체크하는 정도 좀 물어봤고요. 윤 총장님은 뭐 제 기억에는 그냥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당내 사정이라든지 정치 전반에 대해서. 이도하 변호사님.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는데,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난 얘기를 들었다. 조만간 뵙자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문자를 보냈고, 윤 전 총장이 곧바로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저녁 약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목이 칼칼한데 맥주 한잔 합시다. 맥주 회동이 전격적으로 서초동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이제 야권의 아주 유력 대선 주자고 한 사람은 제1야당 대표인데 참 소탈하죠. 보통은 저렇게 이렇게 번개팅을 하기에는 좀 잘 아는 사이라던가 친분이 좀 쌓였다든가 이러지 않고 저 정도 위상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소탈하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생각들이 젊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궁금했던 게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두 명 다 달변다변이거든요. 말이 많고 또 말하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누가 과연 말을 많이 했을까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면 좀 짧았다는 네, 짧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공개 행보를 하겠다고 하고 아마 그날도 정치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의하면. 그리고 당내 사정을 궁금해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뭐 입당 문제까지는 자세히 얘기를 뭐 합의에 이르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황에 대해서 서로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기회, 이해를 하는 기회를 서로 갖지 않았나. 그리고 야권 인사들, 야권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이 두 사람의 케미가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밀접한 접촉이 있고 이러기를 바라죠. 좋은 케미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야권 지지층은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아무리 전적 약속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번개로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두 사람 다 지금 위치도 위치인지라.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뭐 여러 얘기가 오고 왔으니까 언론들이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또 많이 물어봤는데 윤 전 총장 측은 입당 문제나 정치 얘기는 맥주 마시면서 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는 정치 얘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뭐 궁금한 부분이 많겠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맥주 마시자고 이준석 대표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생각보다 입당을 좀 빨리 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두 분이 만나서 축구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술 이야기를 했겠어요. 다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뭐 시종일관 정치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윤 전 총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아마 이 모임 자체가 이제 본인이 만나면 이거 입당하는 거 아니야? 이제 곧 입당하겠네? 바로 우리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걸로 오인될까봐 싶어서 이제 저렇게 아마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두 사람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이 정치 이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왜 입당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을 것이고 당내 사정들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많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해서 이제 타진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이제 입당 문제는 아마 공식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입당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마 이제 조만간 공적으로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은 사실은 참 정치에서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만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도 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당대표가 뭐 연세가 있는 것 같으면 저렇게 만나자 그러면 나를 뭘로 알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젊고 하니까 뭐 서슴없이 만나고 그래서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거는 뭐냐면 지금의 이제 만남을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비공식적으로 만난 사람 딱 두 명이 있어요. 바로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대표는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뒤늦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만난 분들은 안철수, 김영환 의원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은 지금 국민의힘하고는 별로 아직 공적으로 상관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비공개로 하고 있고 지금 입당과 그렇게 상관이 없는 분들은 공개로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윤 전 총장이 양쪽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이제 공식과 비공식을 넘나들면 아마 나중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이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이제 공식 절차를 밟게 되는 그 순간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김근식 교수님, 그럼 예. 지금이 7월 초고 네. 맥주 한잔 회동을 뒤늦게 한 것으로 알려졌으니 뒤늦게 알려진 거죠. 뒤늦게 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그러면 조만간 또 만나고 입당 얘기 또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모양새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 생각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정치 참여 선언을 할 때도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검찰 조작 사태 이후의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과 중진들하고 다수 또 접촉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은 발 한쪽은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스탠스와 어떤 그 상황을 가지고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들어올려시려면 빨리 들어오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계속 여전히 말한 것처럼 입당의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당 바깥에서 예컨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만나지 못할 분들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호남을 돌면서 호남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몇 분 거론이 되긴 하지, 몇 분들. 이런 분들을 다 돌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들어가도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제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 맥주회동 이전에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 측에 적극적으로 만남을 타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성사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약간 조금 주저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오히려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전화를 통해서 칼칼한데 맥주 한잔 합시다. 바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저는 상당 부분 두 사람의 어떤 좀 불편함이 한번 해소된 듯한 그 맥주의 그 칼칼함을 한번 해소한 것처럼 저는 두 분 사이에 좀 어색함이 해소된 듯한 느낌을 가졌고 네. 참고로 이렇게 이준석 대표도 보면 그 당대표니까 바쁠 것 같지만 저녁 약속이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보면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맥주 얘기하니까 침을 꿀꺽 삼키는 김 교수님 그러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수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꽤 주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요, 윤 전 총장 역시 8월 경선법에 탑승할 거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경선 시기에 대해서는 저는 8월 말 버스 출발론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당연히 탑승할 거라 봅니다. 이게 제3지대 아니면 탑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은 오해가 없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가 뭔가 8월 버스 떠나고 윤 전 총장 그 전에 국민의힘 입당할 거다라는 그 자신감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 관해서 최근에 이제 뭐 장모 문제, 그다음에 부인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지율도 일정 부분 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으로 하여금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밖에 있으면 이런 공격에서 버텨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스스로 판단할 것이고 그런 판단이 있으면 아무래도 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당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선을 치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도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범여권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혹이나 문제 이런 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 제가 볼 때도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속도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지율이 높으면 계속 밖에 있겠지만 만약에 지지율도 약간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계속 의혹이 커져서 본인한테 상당히 큰 타격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최근 상황과 맞물리면서 행동들이 좀 변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